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화상병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과수 농가의 감염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선제적인 대응 없이는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방역 당국과 과수 농가의 철저한 예방 조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국내 과수 농가의 화상병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올해도 과수 화상병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충북 충주와 제천의 사과 농가 10곳과 경기 안성의 배농가 2곳 등이 화상병 의심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탓에 감염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화상병은 방제약이 없고 감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과수 화상병 피해 농가에 지급한 손실 보상액만 해도 발생 첫 해인 2015년에 87억 원 투입됐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696억 원 지급됐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일반적으로 5월 하순부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해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수 화상병 첫 발생 시기를 보면 배는 5월 8일부터 16일, 사과는 5월 11일부터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수 화상병이 예년보다 빨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2에서 3도 높고 과수가 꽃핀 이후 비가 자주 내려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병원균 활동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방역 당국은 화상병 발생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 반경 2km 이내에 있는 1,192농가를 유관 예찰했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화상병 예방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별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옆으로 계속 번질 거 아니에요. 자가 예찰을 해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농진청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역 준수 사항을 철저히 실천하고 농민 스스로 주 1회 이상 자가 예찰을 실시하면서 감염 초기 발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편의점 신선식품 매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형마트에서 소비되던 육류와 채소, 양고기의 편의점 매출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편의점이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편의점 신선식품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편의점이 새로운 농축산물 유통 경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과일, 샐러드 등 신선식품류의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편의점 매출 변화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돼 대형마트보다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이용이 늘었고 사과 한두 개, 양파 한두 개 같이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매하길 원하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편의점에서 신선 편의 과일, 채소, 샐러드 같은 제품들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편리하게 소비하려는 성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2019년 기준 4만 개를 넘어섰고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 기준 전체 가구에서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되던 육류, 채소, 양곡과 같은 농축산물의 매출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린 4월에 편의점 GS25는 3월과 비교해 국산 육류와 양곡류 매출이 200에서 30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CU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주말인 이달 16, 17일엔 직전 주말에 비해서 과일, 채소류, 육류, 양곡류 등의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선 편의점 신선식품 매출 확대가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가까운 쇼핑에 대한 트렌드가 더욱 강화되면서
기존에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았던 고객들도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는 경향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각 편의점들은 새로운 신선식품 취급을 확대하고 할인 혜택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더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CEO는 오늘 28일부터 편의점에서 냉장고기를 판매할 예정이고 GS25는 카드사와 연계해 과일이나 쌀을 구매하면 할인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의점이 농산물 유통 경로에 커다란 축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요즘 벼농가들은 모내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겁니다. 농가에서는 작업 시기 분산을 위해 모내기를 다소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적기에 모내기를 해야 수량과 미질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다가오면서 농가마다 육묘 상자와 이양기를 점검하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벼농가들이 관행적으로 모내기를 열흘 이상 이르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적의 시기를 지켜야 벼 상품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가들이 이양 시기를 앞당기는 건 과거 통일벼 재배 당시 관습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농작업 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특히 이모작 농가의 경우 보리밀 수확 시기와 이양 적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키려 모내기를 일찍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2모작이 많잖아요. 1모작부터 빨리 끝내놓고 2모작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밀 보리가 6월 10일 정도부터 타작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전에 일을 끝내려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내기를 적기보다 일찍 하면 이삭이 빨리 패고 고온에서 벼가 익어버려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완전미 비율도 낮아져 상품성이 저하된다고 조언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호남 지역 평야지에서 적기인 6월 16일에 모내기를 했더니 한 달 빨리 했을 때보다 쌀 수량은 7.5%, 완전미 수량은 12.9%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내기를 일찍 해 고온기에 벼가 익으면 깨지는 쌀이 많아지는 데다 투명한 쌀의 비율도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찰기가 줄어들고 식감이 딱딱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지역별 모내기 적기를 제시했습니다. 조생종의 경우 중부 중간지 5월 21일에서 27일, 호남 중간지 6월 5일에서 11일, 영남 중간지 5월 28일에서 6월 4일입니다. 중만생종은 중부 평야지 5월 20일에서 6월 14일, 호남 평야지 6월 4일에서 18일, 영남 평야지 6월 1일에서 20일입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봄철 온도가 상승해서 일부 농가에서 모내기를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내기를 빨리 할 경우에 벼의 품질이나 수량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기에 모내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음인 적기 모내기. 수량과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에서는 멧돼지 포획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수풀이 우거지는 등 환경의 변화로 멧돼지 포획량이 줄자 정부가 야생 멧돼지 포획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포획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7개 시군에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 실적이 1월에는 611마리, 4월에는 269마리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영농을 겸업하는 엽사들의 포획 활동 참여가 줄고 기온 상승 등 계절 변화에 따른 포획 여건이 변해 총기 포획 효율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환경부가 포획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야생 멧돼지 포획 전략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야생 멧돼지 포획틀 및 포획트랩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7개 시군에 포획틀 배치를 늘리고 관리를 강화한 결과 야생 멧돼지 포획 실적이 올 1월에는 95마리, 4월에는 218마리로 크게 늘어났다며 포획틀 운영,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포획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포획틀 배치 확대를 위해 국비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포획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포획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천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장도 100개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발생 시에 맞춰져 있던 좀 포획 전략에서 이제 봄철, 여름철,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실제로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들이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포획 활동의 참여율 같은 게 좀 떨어지고 포획틀이나 포획 트랩 같은 확산 우려가 없는 포획 수단을 사용해서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는 감염 멧돼지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총기 포획을 최소화하고 확산 위험성이 적은 광역 울타리 이남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들에 대해 집중 총기 포획을 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최근 생산 중심의 농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정부가 영농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각종 농업 환경 관리 정책에 널리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농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과 토양, 생태계 등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영농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생태환경 평가는 농경지별 다양한 지표 생물을 채집해 개체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표 생물 점수와 함께 발견된 종별 수량을 종합해 평가 등급을 5단계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논에서 거미류가 10종 이상, 140마리 이상 관찰될 경우 최고점인 5점을 부여하고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 도입이 농업의 생산성만 논의됐던 기존 인식을 환경과 공익적 기능까지 확장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농업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평가 기준을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적용해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각종 농업 환경 관리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업 성과 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단위 농업 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 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선정 지역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평가 기준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농협지역본부는 올해 전국 373개 산지농협에 2,020억 원의 출하 선급금을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서울농협은 21일 서울 강동구 서울농협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0년 출하 선급금 전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서울 산지농협조합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출하 선급금을 통해 산지농협과 농업인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판로 확대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 없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민은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데 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33헥타르 늘어난 2,810헥타르로 생산량은 평년보다 4,000톤 늘어 4만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도는 우선 채소 가격 안정제 및 긴급 가격 안정 사업을 통해 146헥타르, 19,000톤의 마늘 출하를 제한 또는 폐기할 방침이며 이후 수확기에는 2만 1,000톤의 마늘을 정부 수매 비축을 통해 시장과 격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는 대형마트 소비 판촉전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소비 촉진 운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농협이 20일 청원생명 마찬동이 수박 80여 톤을 처출하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청원생명 마찬동이 수박은 오는 6월 10일까지 출하될 예정이며 오송농협은 청주시 농협청주시 연합사업단과 협력해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와 공판장 등으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광순 오송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어렵지만 다양한 판촉 활동 강화로 청원생명 마찬동이 수박의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남을 대표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쌀은 담양 대순-맑은 담양쌀과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무안 황토랑쌀, 곡성 백세미 등으로 이들 경영체는 총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등급별로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 입점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날씨가 오락가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온차가 심해져서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약한 감기에도 신경이 쓰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깻잎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수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깻잎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돼 있어 감기 예방이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식탁 위에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깻잎에는 100g당 비타민C가 2.73mg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과의 2배입니다. 또 깻잎은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뛰어난 루테올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깻잎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A도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100g당 41kcal로 열량이 매우 낮고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깻잎에는 100g당 무려 296mg의 칼슘이 함유돼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자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대표적인 베타카로틴 함유 식품인 당근보다도 높습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은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을 해 식중독을 예방해줍니다. 사실 깻잎은 그냥 집에서 기본으로 항상 먹는 야채인 것 같아요. 뭐든지 볶음 요리 할 때 그냥 썰어서 넣으면은 그 향이 되게 좋아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국물 요리에도 또 넣으면 그 향이 국물이랑 잘 배합이 돼서 또 그냥 썰어서 조금만 넣어도 훨씬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되게 맛도 좋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깻잎은 향이 강하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잎의 잔털이 선명해 표면이 거칠고 가장자리가 뚜렷한 것이 싱싱합니다. 점점이 검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래 보관한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쌈채소나 찜, 장아찌, 튀김, 나물 등 요리 방법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양에서는 바질 등 채소를 으깨서 되직한 식감의 페스토 소스로 만들어 먹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깻잎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페스토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꼭지를 자른 후 4등분해줍니다. 아몬드와 마늘은 각각 다져서 준비해 놓습니다. 믹서기에 깻잎과 아몬드,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넣고 갈아줍니다. 여기에 파마산 치즈와 소금, 후추를 넣고 다시 한번 곱게 갈아주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깻잎 페스토 소스가 완성됩니다. 깻잎에는 잔털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척해줘야 하는데요. 깻잎을 세척할 때는 상온의 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